태평양 전쟁, 지금은 1942년 초반에 버마 전선 이야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어와 쉽게 랑곤을 함락한 일본군은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면서 영국군, 중국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버마에 쳐들어온 일본군 부대는 33, 55, 18 그리고 56사단입니다. 영국군은 상당한 항공기 전력을 이쪽 마그웨이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레이더 등 여러 장비를 인도로 황급히 철수시키면서 영국군 항공대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일본군이 곧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이 버마 중부와 북부를 자유롭게 폭격하면서 전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버마를 식민 통치했던 영국에 대항하는 친일 버마 독립군도 크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피난민들이 이동하면서 영국군의 작전은 큰 방해를 받습니다. 새로 편성된 버마 군단을 지휘하는 윌리엄 슬림 중장은 이 같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북진하는 일본군의 반격을 꾀하는데요. 전투 역량이 일본군보다 뒤져 포위당한 후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는 양상을 반복하면서 계속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마 중부의 옛난 야옹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옛난 야옹은 버마어로 기름의 시내, 즉 석유가 나는 곳이라는 뜻이고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버마 오일 컴퍼니가 이 지역에서 대규모 시추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미얀마의 대표적인 내륙 석유 생산 지역 중 하나인데요. 전략적 가치가 커서 군수 자원을 노리는 일본이 꼭 점령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옛날 야옹에는 인도인 병사들로 이루어진 제1버마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1942년 4월 16일 일본군 33사단 병력에 의해 포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군 병력이 제1버마 사단이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게 일본군을 공격하는 사이 슬림 중장은 옛날 야옹의 유전시설을 폭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옛날 야옹에서 유전 및 영국군 장비가 불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본군 33사단은 이후 영국군이 떠난 옛날 야옹을 점령했고 다른 사단들도 버마 중부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쾌속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군 4개 사단의 전진과 연합군의 퇴각 상황을 보여줍니다. 옛날 야옹 이후 일본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영국은 사실상 버마를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옛날 야옹 전투가 4월 19일에 끝났는데 열대 몬순 기후인 버마는 5월부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폭우가 닥치면 강들이 범람하고 보급 차량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에 굶주림과 질병 등으로 군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사령부는 몬순이 닥치기 전에 철수를 끝내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1942년의 자료를 보면 5월 10일경 버마 남부에 본격적인 몬순성 폭우가 시작되었고 5월 하순에는 만달레이 일대 등 버마 중부, 6월 초에는 버마 북부에도 몬순성 폭우가 닥쳤습니다. 인도로 피난가는 피난민들에 섞여 연합군의 퇴각은 매우 힘들었고 일본군이 연합군을 포위 섬멸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버마 군단은 1942년 5월 몬순이 닥치기 전에 인도의 임팔로 퇴각하는 데 성공합니다. 버마 군단이 서쪽으로 퇴각해서 임팔에 도착하는 가운데 버마의 영국 식민 정부는 북쪽으로 퇴각해서 최종적으로 인도 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연합군 병력들이 좁은 길을 따라 인도를 향해 퇴각하는 모습인데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스틸웰 중장입니다. 스틸웰은 도보로 힘들게 철수해 5월 20일 임팔에 도착합니다. 버마 방어전에 참가했던 중국군 약 2만 3천 명도 인도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중국군은 중국으로 탈출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결국 일본은 예상보다 빨리 버마 전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버마 전역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남관구에 일부 부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동, 서, 북, 중관구에 각각 1개 사단씩을 배치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1942년 5월) 말까지 일본군은 버마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이 버마와 인도의 국경선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일본이 버마에서 실질적으로 장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 식민지인 영국령 인도였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적국인 영국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마를 정복하고 나서 일본군은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10월 말쯤에 우기가 끝나면 재정비를 마친 연합군이 반격을 할 것이고 그 방식은 항공력을 동원한 공격이 될 것으로 일본군은 생각했습니다. 일본군은 캘커타 지역에 약 200여 기의 영국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1942년 우기가 끝나면 먼저 공격을 개시해서 버마 접경 인도 영토를 점령해 영국이 항공기지를 못 만들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인도 북동부 공략을 위한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버마주둔 제18사단과 제33사단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본군은 이 작전을 21호 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작전의 주된 점령 목표는 임팔과 치타공이었는데요. 당시 일본군의 작전 계획도를 보면 33사단의 1개 연대가 치타공을 점령하고 33사단 주력을 전략 예비대로 후방에 배치하는 사이 18사단이 임팔을 점령하고 약 100에서 200km 정도 더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버마주둔 제15군의 상위 단위인 동남아 관할 남방군에서 만들어서 1942년 8월 11일 도쿄의 대본영에 보고했고 대본영은 이를 검토한 후 8월 22일 남방군에 정식으로 작전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인 22일 대본영에는 노구교 사건 당시 무타구치 렌야 연대장에 부하였던 이치키 키오나오 대좌가 지휘하던 병력 약 770여 명이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을 공격하다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세에서 주력을 맡을 사단은 무타구치 렌야가 지휘하는 18사단이었는데 버마의 4개 사단 중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버마 작전에서도 무타구치는 항상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강행군을 실시해 18사단이 버마 중부 요지 만달레이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무타구치 렌야의 군인 생애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 계획은 아까 언급했듯이 버마에 주둔한 제15군에서 만든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관할하는 남방군에서 만들어서 대본영의 허락을 얻은 것이었는데요. 이 작전에 대한 제15군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 자료에서는 이를 제15군의 고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 제15군 사령관이 이이다 쇼지로 중장이었는데 새로 진공 작전을 펼치는 것보다 방어 태세를 굳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15군은 버마 정복 이후 본부를 버마 중부에서 초기에 점령한 랑군으로 이동했는데 상위 단위인 남방군은 이를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보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2년 9월 1일 남방군 참모 한 명이 인도 진공작전 남방군 명령서를 들고 랑군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이다 중장이 아연실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이다 쇼지로 중장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인도 공격에 관한 명령서가 내려오기 전까지 아무런 언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명령을 들고 온 남방군 참모는 하야시 쇼 중좌였는데 이이다 중장은 이게 실제 명령인가 아니면 명령 아닌가 재차 물었고 하야시 중좌는 실제 명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이다 쇼지로 중장의 전후 회상을 통해 보면 이런 중대한 명령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발령된 것에 매우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를 보시면 일본군이 실제 버마 인도 국경까지 진출하지 않고 더 안쪽으로 들어온 지역만 점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버마 지형도를 보시면 남쪽에서 쳐들어온 일본군의 진격로는 평야지대였던 데 반해 버마에서 인도로 넘어가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험준한 아라칸 산맥을 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이다 중장은 이런 점을 들어 21호 작전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령서를 받은 상황에서 이이다 중장은 이를 어떻게 피해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이다 중장은 먼저 인도의 영국군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고 명령하고 각 사단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전에 대한 견해를 듣기로 결정합니다. 처음 이이다 중장을 만난 사람은 무타구치 렌야 18사단장이었습니다. 제15군의 최정예 사단으로서 인도 진공작전의 중추를 담당할 사단이었던 만큼 무타구치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날이 명령서를 받은 지 이틀 뒤인 9월 3일이었습니다. 무타구치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이다 중장에게 병참 도로의 구축이나 보급체계 확립 준비 등 여러 측면에서 보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타구치 사단장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후 동석했던 18사단 참모장 다케다 히사시 대좌에게도 의견을 물었는데요. 다케다 참모장은 인팔까지는 어떻게 가겠지만 그 이상 전진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18사단의 의견을 들은 다음 날 이이다 제15군 사령관은 18사단과 더불어 공세의 다른 축이 될 33사단장 사쿠라이 쇼조 중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고 사쿠라이 사단장도 무타구치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제15군은 이에 따라 작전 연기 제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참모 한 명에게 맡겨 남반군 사령부가 있던 싱가포르에 전달하게 했고 그 참모는 이어 도쿄 대본영을 찾아 연기 의견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결국 일선 부대의 의견을 존중한 대본영은 10월 3일 작전 연기에 관한 전문을 제15군에 보내게 됩니다. 무타구치 렌야는 이렇게 1942년 10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21호 작전을 병참 준비 부족 등으로 반대해 연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1942년 9월까지만 해도 군 지휘관으로서 냉정한 전략적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무타구치는 이때 버마에서 진격해 중국 쿤밍을 거쳐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중경, 충칭을 일거에 점령해서 단숨에 중일 전쟁을 끝내버리는 작전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부대를 인도로 보내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무타구치의 머릿속에는 항상 노구교 사건의 책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중국을 하루라도 빨리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무타구치는 18사단을 버마 중국 국경에서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무타구치가 지휘관으로서 이성적인 판단 끝에 인도 작전에 반대했을 수도 있지만 강한 공명심을 지닌 그의 성격을 고려하면 중국을 배후에서 침공할 기회를 노렸다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앞으로 무타구치가 있는 버마 전선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채널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